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세기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힐러리 한 독주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독주회 프로그램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의 세 편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제 뒤에 브람스가 피아노 치는 그림을 하나 지금 계속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시가를 피고 있는, 저도 제 뒤에 저기 뭐 박스 이런 거가 좀 시가 박스인데요. 그 시가를 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한 5명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넷 느브라고 하는, 아마 대부분의 음악의 애호가들도 이 지넷 느브는 잘 이름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30살의 요절한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도순에 따라서 정경화, 앤 소피 무터, 그 다음에 고토 미도리, 사라장, 율리아 피셔에 이르는 20세기에 아마 가장 뛰어난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지넷 느브라고 하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는 1919년 태어나서 39년에 비행기 사고로 30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정경화는 뭐 우리 제일 잘 아는 분이고요. 48년. 지금 뭐 70대 아마 중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 소피 무터가 63년생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출생한 지금 바이올리니스트를, 지금은 이미 이제 나이가 벌써 꽤 된 그런 아주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고요. 헤르버트 폰 카라얀이 적극 추천을 해서 이제 바이올린계에 입문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토 미도리가 71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USC의 석좌 교수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라장이 8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리아 피셔가 있는데요. 율리아 피셔는 83년생입니다. 그래서 5명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아까 얘기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작품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 메이저, 이건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요. 이거가 브람스가 45, 그러니까 45세에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브람스 콘체르토를 45세에 썼는데 브람스 소나타 1번이 78번이에요. 오퍼스 78. 바로 이듬해에 쓴 겁니다. 이듬해에 쓰고 그 이후에 2번, 3번은 훨씬 나중에 이제 후기에 작곡이 된 겁니다. 특히 1번의 3악장은 우리가 이 소나타를 레겐 리트, 비의 노래라고 우리가 별칭이 있는데요. 이 비의 노래는 3악장이 비의 노래의 음률과 아주 같은 음률을 띄기 때문에 제목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특히 클라라 슈만이 이 곡을 대단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문이 있습니다. 브람스는 나중에 작곡을 하면 이 클라라 슈만한테 먼저 보여주는 그런 이제 편지와 함께 보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슈만이 칭찬해 주는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쓴 인터메조 같은 것도 클라라 슈만한테 보내서 굉장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갔던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을 제가 그냥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지넷 느브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39년에 30살의 나이로 파리에서 뉴욕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는데 비행기의 추락 사고로 이 반주를 해주러 간 그 피아니스트인 동생 장 느브와 함께 일찍이 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넷 느브가 왜 대단하냐면 아까 브람스 바이올린 콘체르토 얘기를 했습니다만 20세기에 들어서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가장 잘 연주한 훌륭한 연주를 꼽는 거가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연주를 꼽을 겁니다. 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는 20세기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가 1935년 1회 비니아프스키 콩쿠르에 출전을 합니다. 지넷 느브가 이때 15살의 나이로 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지넷 느브는 그때 이 바르샤바로 갈 이거 여비가 없어갖고 어떻게 스폰서를 겨우 구해서 여비를 마련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콩쿠르를 막상 하니까 지넷 느브가 1위고 2위가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15살의 여자 소녀가 27살, 그러니까 12살이나 연상인 정말 촉망받는 다비드 오이스트라크를 누르고 1회 비니아프스키 콩쿠르에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어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인가 어디 구글링을 해봐서 보니까 이때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1라운드 때 매긴 점수가 26점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1, 2점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 지금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꼽히는 다비드 오이스트라크를 현저하게 제치고 1위를 했던 지넷 느브가 얼마나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인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남긴 4편의 그 디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고토 미도리인데요. 장영주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먼저 걸어갔죠. 그래서 장영주는 8살 때 그 뉴욕 필하고 그 주빈 메타하고 협연을 했는데 미도리는 11살 때 역시 뉴욕 필과 협연을 했습니다. 대단한 아주 신동들이었죠. 그래서 그 미도리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15살에 미도리가 탱그루드에 가서 이 뉴욕 필이 아니라 아마 보스턴 심포니였을 겁니다. BSO. 보스턴 심포니하고 콘체르토를 협연하는데 그때 이제 미도리가 15살이었는데 그 탱그루드에서 협연하면서 바이올린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이 악장이었던 사람의 바이올린을 바꿔치기를 해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다가 그 바이올린 줄이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악장의 바이올린을 또 가지고 바꿔서 끝까지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바이올린이 악장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였고 부악장의 바이올린은 과다니니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명기들이죠. 이 정말 놀라운 소녀의 그 연주가 끝나고 그 이튿날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Girl 15 conquers Tango Road with 3 violins.
15살의 소녀가 탱고르드를 지배했다. 세계의 바이올린으로. 이러한 그 타이틀을 붙여서 기사로 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에피소드로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정경화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에 틀림이 없고 그것도 동양계에다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가 그 당시로선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정경화 씨가 리벤트리 콩쿨에 그때 또 한 사람의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와 공동 우승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세계 유수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가 알기로는 허버트 폰 카라얀하고만 협연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카라얀의 이 동양인에 대한 좀 편견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에 카라얀은 아까 또 언급했던 아연 소피 무터라고 하는 또 독일의 그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를 발굴해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그래서 무터하고 협연한 게 많아요. 제가 앤네 소피 무터의 공연을 본 거가 1980년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그 모차르트 협주곡을 이제 협연한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지휘자가 이제 유진 올만디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의 정말 전설적인 지휘자였는데, 그때 이제 이 유진 올만디가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 이 무터와 협연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아 피셔라고 하는 83년생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이 피셔는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로린 마젤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강력히 추천해서 그 세계 무대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근데 율리아 피셔는 정말 대단한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거가, 이 율리아 피셔는 바이올리니스트 뿐만이 아니라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다 잘하는 두 악기의 아주 명인인데요. 원래는 피아노를 계속 하다가 바이올린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바이올리니스트로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피아노를 잘 쳐서 나중에 그리그의 컨체르토로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기도 한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대단한 이 천재적인 소녀죠. 그리고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음악을 전공한 음악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살르 프레일이라고 하는 파리에 있는 홀입니다. 이 플레일 홀인데요. 여기는 쇼팽도 여기서 연주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아노에 플레일이라고 하는 피아노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를 갖고 연주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홀 이름도 살르 프레일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로비에 이렇게 이 지넷 느브의 이 석판이 있습니다. 이 지넷 느브의 를 기리는 그런 석판을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새겨놨고요. 그 밑에 보면은 브라더인 장 느브의 이름도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남자 화장실이네요. 근데 하필이면 왜 화장실 옆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살르 플레이에 갔을 때 제가 로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저는 아마 그때 핸델의 오페라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로비에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율리아 피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거가, 자기가 이제 이 콘체르토를 협연하잖아요. 협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령 심포니를 연주를 하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그 심포니 속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또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그 협연을 후반부에 하는데 전반부에도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 연주를 하고 후반부에 또 자기의 그 독주가 아니라 협연 무대를 꾸몄다고 할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음악인의 정말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장영주 얘기를 제가 잘 안 했는데, 장영주도 물론 정말 불세출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틀림이 없는데요. 장영주의 연주가 30대 이후에는 굉장히 좀 뜸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황이 어떤지 조금 좀 궁금합니다. 왜 요새는 조금 연주가 예전보다 조금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펜에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79년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그 사라 장의 부모가, 이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어머니도 역시 음악을 해서, 아버지는 그 템플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했고, 그 어머니는 그 유펜에서 이제 그 뮤지컬로지를 전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는 게 있는데요. 요새 근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그 지넷 누브로부터 그 정경화, 미도리, 사라장, 율리아 피셔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설적인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